18만 원에서 9만 원. 사용 시간은 3배 늘렸는데 전기세는 절반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에어컨 설치 20년 차 김선호입니다. 방금 보신 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강남구 압구정동 김할머니 댁 이야기거든요.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에어컨 많이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2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그 비법은 리모컨의 이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게 있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3만 대의 에어컨을 설치하고 1만 가구를 AS로 방문하면서 이 방법을 수천 명의 고객들과 함께 검증했어요. 실제로 종로구 김씨 댁은 월 2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마포구 박씨 댁은 1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강서구 이씨 댁은 9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전기세가 줄었거든요. 모두 사용 시간은 늘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기사님, 정말 안전한 방법인가요? 네, 걱정 마세요. 이건 에어컨 제조사에서 원래 설계한 방법이에요. 오히려 에어컨 수명도 20년 이상 늘어나고 여러분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텐데요. 중간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세 지원금 최대 70만 원 받는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 다가오는 폭염을 전기세 폭탄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전기세를 걱정하는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김할머니 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들어보세요. 먼저 충격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7월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시는 김할머니 댁에 갔었어요. 에어컨이 자꾸 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에어컨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아침 7시에 켜서 7시 30분에 끄고 8시에 다시 켜서 8시 30분에 끄고 이렇게 하루 종일 30분 틀고 30분 끄고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무서우니까요. 7월 전기요금서를 보여주시는데 18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30평대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30분씩만 틀었는데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하루 종일 틀어도 지금보다 전기세가 덜 나올 거예요. 처음엔 전혀 안 믿으시더라고요. 기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틀면 전기세가 더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설정해드리고 한 달 후에 연락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8월 말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정말 신기해요. 하루 종일 틀었는데 전기세가 9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네, 1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사용 시간은 3배 늘었는데 전기세는 절반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법의 위력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전기세 폭탄의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온도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덥네? 18도로 내려야지. 그러다가 좀 시원해지면 너무 추워. 22도로 올려야지. 또 더워지면 다시 18도로.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온도를 바꾸시는데 이게 바로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18도로 설정하면 한 달 전기세가 20만 원 나와요. 그런데 26도로 설정하면 6만 원밖에 안 나와요. 똑같이 하루 종일 틀었는데도 말이죠.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전기를 7%씩 더 먹어요. 그러니까 18도와 26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기사님, 그럼 18도가 26도보다 몇 배나 더 전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무려 3.5배예요.
똑같은 시간 틀었는데 전기세는 3.5배 더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아껴 쓴다고 자꾸 끄고 켜는 거예요. 전기세 아끼려면 안 쓸 때는 꺼야지 하시면서 30분 틀고 30분 끄고 또 30분 틀고 30분 끄고 이렇게 하루 종일 반복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이 언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지 아세요? 바로 켤 때예요. 자동차도 시동 걸 때 기름을 가장 많이 먹는 것처럼 에어컨도 켤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어요. 실제로 제가 측정해 봤는데 에어컨 켜는 순간에는 평소에 4배나 되는 전기를 먹어요. 처음 10분 동안은 계속 많이 먹고요. 10분 지나서야 전기 사용량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30분 틀고 30분 끄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전기를 많이 먹는 상태로만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동차로 시내 주행만 하는 것처럼 연비가 최악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잘못된 모드 선택입니다. 대부분 냉방 모드만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게 전기세의 주범입니다. 냉방 모드는 무조건 설정 온도까지 강하게 냉각하려고 해요. 온도에 도달해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가고요. 반면 자동 모드는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약하게 돌아가면서 온도를 유지해요. 여기서 전력 소모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20년간 검증한 저만의 에어컨 절약법입니다. 핵심은 바로 오토 버튼이에요. 여러분 리모컨 한번 보세요. 오토 또는 자동이라고 써 있는 버튼 있죠?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자동 모드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설정법이 따로 있어요. 완벽 설정법은 이렇습니다. 온도는 26도로 고정하세요. 절대 변경 금지입니다. 26도면 더운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동 모드에서 26도는 습도 조절로 체감 온도가 23도에서 24도가 되고 실내 공기 순환으로 균일한 온도가 유지되며 외부 습도에 따라 자동 보정까지 돼요. 실제로 온도계로 재보면 실내 온도가 24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됩니다. 바람 세기는 자동으로 설정하고 절대 수동 조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바람이 약하다 싶으면 바람 세기를 수동으로 올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자동 모드의 의미가 없어져요. 에어컨이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할 때만 강하게, 유지할 때는 약하게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풍향은 수평 또는 자동으로 설정하세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어서 수평으로 불어줘야 실내 공기가 잘 순환돼요. 추가로 타이머는 사용하지 마세요. 타이머로 끄고 켜는 것도 비효율적이거든요. 24시간 계속 돌리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자동 모드와 절전 모드를 함께 사용하면 최강 조합이 되고요. 절전 모드는 압축기 운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어해 줍니다. 초기 설정 후에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처음 설정 후 최소 3, 4시간은 그대로 둬야 에어컨이 방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종로구 김씨댁은 60대 부부가 사시는 방 3개의 60평대 아파트예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거실과 안방에 2대의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셨죠. 기존에는 전기세가 무서워서 아껴 쓰려고 노력하셨어요. 작년 7월에는 거실은 냉방 모드 20도로 하루 6시간, 안방은 냉방 모드 22도로 밤에 8시간만 사용하시고 낮에는 선풍기만 사용하셨는데 월 전기세가 28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설정을 바꿔드린 8월에는 거실과 안방 모두 자동 모드 26도로 24시간 가동하고 선풍기도 병행 사용하셨는데 월 전기세가 15만 원으로 줄었어요. 사용 시간은 14시간에서 48시간으로 3.4배 증가했는데 전기세는 절반으로 절약된 거죠. 실제 절약액은 월 13만 원이에요. 김씨 부부는 처음에 정말 놀라셨어요. 하루 종일 틀었는데 전기세가 절반이라니. 마포구 박씨 댁은 30대 신혼부부가 사시는 30평대 아파트예요. 맞벌이라서 평일에는 저녁에만 집에 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시죠. 2024년 6월에는 냉방 모드 19도로 설정해서 더우면 18도까지 내리기도 하셨어요.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6시간, 주말에는 하루 종일 12시간 사용해서 월 전기세가 18만 원 나왔어요. 제가 설정을 바꿔드린 7월에는 자동 모드 26도로 고정하고 온도를 절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6시간, 주말에는 24시간 가동했는데 월 전기세가 11만 원으로 줄었어요. 사용 시간은 주당 54시간에서 112시간으로 2배 증가했는데 전기세는 40% 절약된 거죠. 실제 절약액은 월 7만 원이었어요. 박 씨 부부는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켜놓고 와요. 그래도 전보다 전기세가 덜 나오니까요. 강서구 이시댁은 20대 직장인이 사시는 14평 원룸이에요. 재택근무를 종종 하시고 전기세에 매우 민감하셨죠. 2024년 7월에는 냉방 모드 19도로 설정해서 30분 틀고 30분 끄기를 반복하고 밤에 자기 전에만 2~3시간 사용하셨는데 월 전기세가 9만 원 나왔어요. 원룸치고는 높은 금액이었죠. 제가 설정을 바꿔드린 8월에는 자동 모드 26도로 해서 집에 있을 때는 계속 가동하고 외출 시에도 끄지 않으셨어요. 하루 5시간에서 18시간으로 3.6배 증가했는데 월 전기세가 4만 5천 원으로 절반으로 절약됐어요. 실제 절약액은 월 4만 5천 원이었어요. 이 씨는 지금도 가끔 연락 와서 고마움을 표현해요. 기사님 덕분에 여름에도 전기세 걱정 없이 살아요. 이제 일반인들은 절대 모르는 현장 경험으로만 터득한 추가 절약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외기 관리만 잘해도 전력 소모를 20에서 30% 줄일 수 있어요. 실외기는 직사광선이 안 닿는 곳이 최고고 불가능하다면 차양막이라도 설치하세요. 오후 2시에서 4시 직사광선만 막아도 효과가 커요. 실외기 주변 공간은 최소 50cm 이상 비워두시고 화분이나 빨래 등은 절대 금물이에요. 공기순환이 안 되면 효율이 급감하거든요. 실외기 청소는 월 1회 외부 먼지를 제거하세요. 더러운 실외기는 전력 소모가 40% 증가해요. 작년에 실외기가 베란다 구석에 끼워져 있던 집이 있었는데 위치만 바꿔줬더니 월 전기세가 3만 원 줄었어요. 실내기 필터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 필수로 청소해주세요. 올바른 청소법은 필터를 뽑아서 먼저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중성세제로 물 세척한 후 그늘에서 24시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해요. 젖은 필터는 절대 장착하지 마세요. 곰팡이의 원인이 되거든요. 더러운 필터 때문에 전력 소모가 30% 증가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실내 환경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커튼을 꼭 치세요. 햇빛만 차단해도 실내 온도가 3~4도 낮아져요. 암막 커튼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2~3도 떨어져요. 선풍기 전기세는 하루 종일 틀어도 500원이고 공기순환 효과로 에어컨이랑 같이 틀면 더 시원해져요. 전문가만 아는 비밀 설정법도 알려드릴게요. 처음 30분만 25도로 설정했다가 이후 26도로 변경하면 초기 냉각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습도는 60%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 제습 모드를 가끔 활용하거나 비 오는 날에는 제습과 냉방을 병행하세요. 에어컨 브랜드별로도 맞춤 설정이 있어요. 삼성 에어컨은 AI 절전 모드와 자동 모드를 조합하고 바람 없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고 LG 에어컨은 듀얼 인버터와 자동 모드 스마트 절전 기능을 켜세요. 캐리어 에어컨은 에코 모드와 자동 모드, 밤에는 슬립 모드를 활용하시고 국산 에어컨인 위니아나 대우는 기본 자동 모드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별도 기능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세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실수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 모드로 설정해 놓고도 중간에 온도를 바꾸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조금 더우니까 25도로 바꿔야겠다. 너무 시원한 것 같으니 27도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에어컨이 다시 학습을 시작해서 최소 2~3시간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요. 덥다면 선풍기 세기를 조절하시고 춥다면 옷을 한 벌 더 입으세요. 절대 온도는 건드리지 마세요. 26도는 너무 더워요.
라고 하시면서 24도, 23도로 낮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24도 이하로 설정하면 전력 소모가 급증하고 습도 조절 효과가 감소하며 건강에도 안 좋아요. 체감 온도를 낮추려면 습도 조절에 집중하시고 선풍기를 병행 사용하며 얇은 소재 옷을 착용하세요. 아껴 쓴다고 외출할 때마다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2시간 이내 외출이면 켜놓고 가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다시 켤 때 초기 전력 소모가 크고 실내 온도 상승으로 재냉각 시간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더 비효율적이거든요. 2시간 이내 외출은 그대로 두시고 4시간 이상이면 28도로 올리세요. 끄지는 말고요. 하루 이상 외출할 때만 완전히 끄세요. 환기도 되고 시원하기도 하고라고 생각하시면서 창문 열고 에어컨 트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전기 낭비의 극치예요. 찬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와서 에어컨이 계속 최대 세기로 돌아가거든요. 올바른 환기법은 에어컨을 끄고 30분 환기하거나 아침 일찍 환기 후 에어컨을 가동하는 거예요. 환기와 냉방은 따로 하세요. 에어컨 절약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죠. 실내외 온도차는 5도에서 7도로 유지하세요. 바깥이 33도면 실내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해요. 온도차가 과하면 냉방병 위험이 있고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요. 시간대별로는 낮에는 26도, 저녁에는 26도에서 27도, 새벽에는 27도에서 28도로 조절하시고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더 주의가 필요하니까 27도에서 28도로 설정하시고 직접 바람은 피하세요. 어린이는 성인보다 1~2도 높게 설정하시고 배 부분 덮개를 사용하며 밤잠 시에는 온도를 살짝 올려주세요. 임산부는 호르몬 변화로 체온 조절이 어려우니까 26도에서 27도가 적정하고 직접 바람은 절대 피하세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저의 완벽 세팅법은 모드는 자동으로 고정, 온도는 26도 고정, 바람은 자동 고정, 풍향은 수평 또는 자동으로 하시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실행 순서는 오늘 당장 리모컨에서 오토 버튼을 찾아서 온도 26도, 바람 세기 자동으로 설정하시고 3일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는 에어컨 사용 패턴을 체크하고 실내 온도 쾌적함을 확인하며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면 돼요. 1개월 후에는 전기요금서로 효과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27도까지만 미세 조정하며 가족들과 효과를 공유하세요. 매주 체크할 것은 필터 상태 확인, 실외기 주변 정리, 리모컨 배터리 상태이고 매월 체크할 것은 필터 청소, 전기 사용량 비교, 실외기 간단 청소예요. 20년 경력 에어컨 기사 김선호가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자동 모드 26도 설정법만 따라 하시면 전기세를 절반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사용해도 부담 없으며 더 쾌적한 실내 환경에 에어컨 수명 연장 효과까지 있어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여름나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전기세 절약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세나 가스요금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낼 때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전기세가 15만 원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가 있으면 그 15만 원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푼도 안 내셔도 되고요. 어머, 그럼 공짜로 전기 쓰는 거네요? 네, 맞아요. 조건에 맞으면 정말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는 29만 5천 원, 2인 가구는 40만 7천 원, 3인 가구는 53만 2천 원, 4인 가구는 70만 1천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첫 번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이분들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습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동 지원이에요. 세 번째,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 중에 65세 이상, 만 6세 미만,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정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 대상자예요.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5년 6월 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전기세가 지원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어 1년 내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본인은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조건에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 꼭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가정에서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방법과 정부에서 70만 원 지원받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들은 내용을 실천하세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올 여름 전기세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